나사의 한 과학자가 옐로스톤 슈퍼화산에 대한 침묵을 깼는데 그가 밝힌 내용은 원래 대중에게 알려지지 말았어야 했어요. 당국이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방문객 10,000명과 주변 지역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동안에도 나사는 이 지질학적 시한폭탄에 대한 우리의 모든 인식을 바꿔놓을 수 있는 무언가를 조용히 연구하고 있었어요. 과연 이 내부 관계자가 밝혀낸 내용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알게 될 내용은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자연 위협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테니 계속 함께해 주세요. 1. 옐로스톤 슈퍼화산에 대한 설명. 지금부터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상대하고 있는지 그림을 그려볼게요.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미국 최초의 국립공원 그 이상이에요. 사실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질학적 특징 중 하나 위에 자리하고 있죠. 그 아름다운 간헐천과 온천 아래에는 대륙의 모양을 문자 그대로 바꿔놓을 수 있는 거대한 용암 덩어리가 가득한 방이 숨겨져 있어요. 지난 2015년에 유타 대학교의 연구진이 모든 것을 바꿔놓는 발견을 했어요. 그들은 옐로스톤 아래에 있는 마그마, 방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아냈죠. 우리는 작은 지하 용암 주머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엄청난 크기예요. 이 마그마 저장소는 가로 44마일, 세로 30마일, 깊이 12마일이에요. 이를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하자면 이 모든 마그마는 그랜드 캐니언을 한 번이 아니라 11번 채우고도 남을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정말 걱정스러운 이야기가 시작돼요. 이 거대한 방이 그 위에 있는 지표면을 밀어 올리면서 땅이 매년 약 3인치씩 솟아오르고 있거든요. 2004년과 2011년 사이에는 화산 위의 지표면이 약 1피트 정도 상승했어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땅 자체가 그 아래에 쌓이는 엄청난 압력 때문에 문자 그대로 불룩 솟아오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옐로스톤 화산 관측소가 당신이 패닉에 빠지길 원치 않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그들은 이 과정이 2015년에 멈추거나 둔화됐다고 주장하고 단순히 슈퍼화산이 숨을 쉬는 것일 뿐이라고 말해요. 그들은 화산이 폭발하지 않고도 땅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이 정상이라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하죠. 하지만 이게 정말 이야기의 전부일까요? 진실은 옐로스톤이 화산 폭발 지수, 발케닉 익스플로시버티 인덱스에서 10점 만점에 8점이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높은 수준이 아니라 재앙적인 수준이에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계속 말하고 있지만 최근에 1000마리가 넘는 들소가 공원을 떠났어요. 공식적인 출처들은 이것이 잠재적인 위험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하지만 동물들은 종종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것을 느끼곤 하죠. 이 슈퍼화산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슈퍼화산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정확히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직면한 파괴의 규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미국 지질조사국 USGS은 화산이 242방마일 이상의 물질을 분출하는 폭발을 한 번이라도 일으켰을 경우 이를 슈퍼화산으로 분류해요. 이 양은 1위호, 내익 1위, 부피의 2배가 넘는 양이 대기 중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과 같아요. 이것들은 단순히 큰 분출이 아니에요. 문명을 끝장내는 사건이죠. 화산 옆면을 시속 수백 마일로 휩쓸고 내려오는 뜨거운 암석과 가스의 눈사태가 뒤따르고 그 후 수년간 지속될 수 있는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가 발생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당신을 걱정하게 만들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과거에 슈퍼분출을 일으켰다고 해서 미래의 분출이 더 작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사실, 더 심각할 수도 있어요.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지난 10,000년 동안 있었던 5,000번의 분출 중 그 어떤 것도 파이8 등급에 속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이든 전 세계적으로 수십 개의 화산이 분출하지만 과학자들은 지난 3,600만 년 동안 파이8 등급 또는 그보다 높은 파이7 등급에 속한 분출이 42번밖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밝혔어요.
옐로스톤은 이 무시무시한 목록에서 여러 번이나 이름을 올렸죠. 3. 옐로스톤의 격렬했던 과거. 옐로스톤은 그냥 슈퍼화산이 아니에요.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화산일 거예요. 이 지질학적 괴물은 역사상 최소 3번의 대규모 분출을 일으켰어요. 210만 년 전과 64만 년 전에 2번의 바이 8등급 슈퍼 분출이 있었고, 한 번은 바이 7등급으로 여전히 67 입방마일의 물질을 대기 중으로 뿜어냈어요. 가장 최근의 슈퍼 분출은 나바 크릭, 나버 크릭 분출이라고 불리는데 240 입방마일의 암석, 먼지, 화산재를 쏟아내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옐로스톤 칼데라를 형성했어요. 이를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자면 워싱턴 DC에 있는 6,500만 개의 국회의사당 원형돔을 모두 쌓아 올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이 괴물이 한 번의 분출로 내뿜을 수 있는 물질의 양이에요. 이제 과학자들이 당신을 안심시키기 위해 집중하기를 바라는 부분이에요. 그들은 옐로스톤의 얕은 저장소에 있는 마그마가 5%에서 15%만 녹아 있다고 말하고, 분출에는 보통 최소 50%의 녹은 물질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들은 이것이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최악의 경우에도 폭발적인 분출이 아니라 용암 흐름만 보게 될 것이라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조건이 얼마나 빨리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사가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실제 시간표에 대해 무엇을 발견했는지예요. 4. 최악의 시나리오. 옐로스톤이 오늘 분출한다면? 이제 옐로스톤이 오늘 분출하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설명해 드릴게요. 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거든요. 이것은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모델링과 이전의 슈퍼 분출에서 얻은 역사적 증거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분출 직전의 옐로스톤 주변의 지표면이 극적으로 솟아오를 거예요. 그 유명한 지열 온천과 간헐천은 현재의 섭씨 104도보다 훨씬 높은 온도로 가열될 거예요. 또한 엄청나게 산성으로 변하여 말 그대로 죽음의 덫이 되겠죠. 마그마가 표면으로 솟아오르면서 압력이 쌓이고 결국 마그마 방의 지붕 역할을 하는 암석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될 거예요. 마침내 분출이 시작되면 엄청난 양의 용암과 화산재 기둥이 25km 이상의 높이로 폭발적으로 솟아오를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이 기둥은 며칠, 어쩌면 몇 주 동안 화산재를 계속 뿜어낼 거예요. 용암, 화산재, 가스의 혼합물은 섭씨 800도보다 더 뜨거울 것이고 시속 약 300마일의 속도로 움직일 거예요. 분출 중심부 근처의 공기는 거의 섭씨 270도까지 가열될 거예요. 여기서부터 정말 재앙이 시작돼요. 콜로라도, 유타, 와이오밍은 거의 90cm의 유독한 화산재 아래에 묻힐 거예요. 많은 지역은 완전히 어둠 속에 잠기게 될 것이고요. 대부분의 미국인이 사는 해안 지역조차도 화산재 구름이 대륙 전체로 퍼지면서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될 거예요. 화산재는 수천 제곱마일에 걸쳐 농작물을 파괴하고 목초지를 오염시킬 거예요. 전선과 변압기는 화산재의 무게와 부식성 때문에 작동을 멈출 것이고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당신을 겁나게 만들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 화산재를 흡입하면 몇 초 안에 폐 속에서 유리질 시멘트로 변할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상상할 수 있겠죠? 건물들은 화산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할 거예요. 며칠 안에 분출 중심부 주변 80km 지역은 10피트 두께의 화산재에 덮일 거예요. 솔트레이크 시티에는 1m 반의 화산재가 쌓일 것이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뉴욕, 마이애미, 토론토와 같은 멀리 떨어진 도시들도 얇지만 위험한 층으로 뒤덮일 거예요. 화산재 때문에 물은 마실 수 없게 될 것이고요. 차량은 고장 날 거예요. 북미를 오가는 항공편은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없을 수도 있어요.
화산재가 성층권에 도달하면 지구 온도가 너무 심하게 떨어져서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몇 년 동안 여름이 없을 수도 있어요. 몬순 계절이 변하고 농업이 붕괴하며 전 세계 식량 공급이 중단될 거예요.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FEMA은 미국에서만 잠재적 피해액이 3조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지 경제적 비용일 뿐이죠. 인적 피해는 가늠할 수 없을 거예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구독하고 종 모양 버튼을 눌러서 다음 에피소드를 놓치지 마세요. 친구들과도 공유해 주는 것 잊지 마시고요. 채널에 큰 도움이 되고 계속해서 멋진 콘텐츠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저를 응원해 주는 거예요. 5. 나사의 비밀 폭로. 슈퍼 분출을 막을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대중에게 공개되지 말았어야 했던 나사의 비밀 폭로로 이어져요. 슈퍼화산에 관한 한 기사가 출판된 후 나사 연구원 그룹은 이 위협과 잠재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전에 기밀로 분류되었던 보고서를 공개했어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나사 제트 추진연구소의 브라이언 윌콕스는 나사 자문위원회인 행성방어위원회의 멤버였는데 이 위원회는 나사가 소행성과 해성으로부터 지구를 방어하는 방법을 연구했어요. 그 연구 중에 그는 슈퍼화산 위협이 소행성이나 해성 위협보다 실질적으로 더 크다는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어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잠재적으로 세상을 끝낼 수 있는 소행성을 추적하는 조직인 나사가 슈퍼화산이 인류 문명에 더 큰 위협이 된다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상에는 약 20개의 슈퍼화산이 알려져 있으며 평균적으로 10만 년에 한 번씩 큰 분출이 발생해요. 하지만 여기서 무서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기한이 지났어요. 슈퍼분출이 초래하는 가장 심각한 위협은 기근일 거예요. 장기간의 화산 겨울은 현재 전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릴 만큼의 식량을 생산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어요. 2012년의 유엔은 전 세계 식량 비축량이 단 74일밖에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했어요. 슈퍼화산 분출로 인해 여러 경작기 동안 농업 생산이 중단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세요. 나사 과학자들이 이 문제를 조사했을 때 그들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가장 논리적인 해결책은 단순히 슈퍼화산을 식히는 것이었죠. 옐로스톤은 기본적으로 6개의 산업용 발전소를 가동할 만큼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대한 열 발생기예요. 현재 옐로스톤은 아래에서 솟아오르는 열의 60에서 70%를 갈라진 틈을 통해 마그마 방으로 스며드는 물을 통해 대기로 방출해요. 나머지는 마그마 내에 쌓여 추가적인 휘발성 가스와 미네랄을 용해시키는 거죠. 여기 나사가 널리 알려지길 원치 않는 핵심 통찰력이 있어요. 온도가 특정 임계 수준으로 올라가면 폭발적인 분출은 피할 수 없게 돼요. 하지만 시스템에서 더 많은 열을 추출할 수 있다면 슈퍼화산은 그 임계점을 절대 넘지 않을 거예요. 나사의 계산에 따르면 옐로스톤 마그마 방에서 열 수송량을 단 35%만 늘릴 수 있다면 이 공원은 더 이상 문명의 위협이 되지 않을 거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슈퍼화산을 어떻게 식힐까요? 6 논란의 해결책. 나사의 첫 번째 아이디어는 간단했지만 비현실적이었어요. 단순히 슈퍼화산에 더 많은 물을 추가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윌콕스가 설명하듯이 입법자들이 그러한 시도를 지지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산악지역으로 물을 끌어오는 대규모 수로를 건설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자신의 물이 그런 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슈퍼화산을 식히기 위해 물을 사용하는 대규모 기반 시설 프로젝트는 매우 논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나사는 완전히 다른 전략을 고안했어요. 이는 기발하면서도 잠재적으로 위험한 방법이죠. 그들은 슈퍼화산의 10km 깊이까지 구멍을 뚫고 고압의 물을 마그마 방으로 펌핑하는 것을 제안해요.
순환하는 물은 섭씨 350도 정도의 온도로 돌아와 매일 화산에서 꾸준히 열을 빼낼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이 계획이 흥미로우면서도 무서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러한 프로젝트는 대략 34억 6천만 달러의 비용이 들지만 입법자들이 이를 승인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경제적 요인이 있다는 거죠. 윌콕스는 옐로스톤이 현재 약 6기가와트의 열을 방출한다고 추정해요. 이러한 방식으로 시추하면 이를 이용해 거대한 지열 발전소를 만들 수 있어요. 이 지열 발전소는 킬로와트 시당 약 10센트의 매우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을 거예요. 윌콕스가 설명하듯이 지열 회사들이 보통보다 더 깊이 시추하고 더 뜨거운 물을 사용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지만 초기 투자를 회수하고 잠재적으로 수만 년 동안 주변 지역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을 거예요. 장기적인 이점은 인류를 파괴할 수 있는 미래의 슈퍼화산 분출을 막는 것이겠죠. 완벽한 해결책처럼 들리죠? 하지만 나사가 대중에 알리고 싶지 않은 함정이 있어요. 7. 함정. 위험과 도전. 나사가 그들의 계획에 대해 당신이 알기를 원치 않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활성 슈퍼화산의 구멍을 뚫는 것은 그들이 막으려고 하는 바로 그 분출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랜드 캐니언을 11번 채울 만큼의 녹은 암석이 들어있는 시스템을 다룰 때는 어떤 개입이든 엄청난 위험을 수반해요. 시추 과정 자체가 마그마 방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어요. 미묘하게 균형 잡힌 지질학적 시스템에 고압의 물을 주입하면 새로운 균열이 생기거나 기존 균열이 확장될 수 있죠. 시추가 실수로 중요한 장벽을 뚫거나 마그마가 지표면에 도달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경로를 만들면 그 결과는 재앙적일 수 있어요. 또한 시점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시추 및 냉각 과정은 완료하는 데 몇 년, 어쩌면 수십 년이 걸릴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자연적인 지질학적 과정은 계속되겠죠. 냉각 시스템이 부분적으로만 설치된 상태에서 옐로스톤이 임박한 분출의 징후를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기반 시설은 작동할 기회도 없이 파괴될 수 있고 시추 자체가 분출까지의 시간을 앞당겼을 수도 있어요. 나사 연구원들이 비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또 다른 걱정은 인적 오류나 장비 고장의 가능성이에요. 시추 장비는 현재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온도와 압력을 다루는 극한의 조건에서 작동해야 해요. 마그마 방 깊은 곳에서 발생하는 치명적인 장비 고장은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계획의 가장 불안한 측면은 이 규모로 테스트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열 에너지 추출은 잘 확립된 기술이지만 슈퍼화산을 시키려는 시도는 아무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옐로스톤의 지질학적 및 열역학적 역학관계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며 컴퓨터 모델은 단지 그 일부만을 예측할 수 있을 뿐이죠.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나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위험이 개입하는 위험보다 더 크다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모든 데이터를 대중과 공유하고 있지 않고 이것은 모두가 걱정해야 할 부분이에요. 8. 전 세계적 맥락. 옐로스톤을 넘어서는 슈퍼화산들. 이 상황을 더욱 시급하게 만드는 것은 옐로스톤만이 인류 문명을 위협하는 유일한 슈퍼화산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나사의 제안은 20여 개에 달하는 지구상의 슈퍼화산 중 하나가 현대 문명을 끝장낼 수 있는 화산 겨울을 촉발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고안되었어요. 7만 4천 년 전에 수마트라의 토바산은 700 입방마일의 용암을 분출했고 거대한 지역에 두꺼운 화산재 층을 남겼어요. 일부 과학자들은 이 분출이 인류를 멸종 직전으로 몰아넣어 전 세계 인구를 10,000명 정도로 줄였을 것이라고 믿어요. 이에 비해 최근 역사상 가장 큰 분출 중 하나인 1883년의 크라카토 화산 분출은 단 3입방마일의 물질만을 내뿜었죠. 뉴질랜드의 타우포 슈퍼화산, 일본의 아이라 칼데라, 캘리포니아의 롱밸리,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토바 모두 문명을 끝장내는 분출을 일으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 중 어느 하나라도 전 세계적인 재앙을 촉발할 수 있고,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사소한 불편함처럼 보이게 만들 거예요. 끔찍한 현실은 우리가 이러한 위협 중 어느 하나라도 다룰 포괄적인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나사는 옐로스톤에 대한 이론적 접근법을 개발했지만 전 세계의 다른 슈퍼화산에 대해서는 비슷한 프로젝트가 고려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상 인류 문명의 미래를 가지고 지질학적 러시안 룰렛을 하고 있는 셈이죠. 9. 모니터링 및 안심. 이제 옐로스톤의 현재 활동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공식적인 안심 발언이 이야기의 전부를 말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2023년 3월에 유타대학교 지진계 관측소는 옐로스톤 지역에서 354번의 지진을 기록했어요. 당국은 이것을 정상적인 활동으로 축소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은 3월 29일에 시작되어 그 달 말까지 계속된 106회의 지진대 중 일부였던 규모 3.7 지진이었어요. 옐로스톤 화산 관측소의 지구 물리학자 마이클 폴란드는 화산이 조만간 분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요. 그는 분출하려면 지표면 아래에 분출할 준비가 된 충분한 마그마가 있어야 하고 이 마그마를 상승시킬 충분한 압력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두 조건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하지만 그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조건이 빠르게 변할 수 있으며 우리가 갖춘 모니터링 시스템이 적절한 경고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니터링 팀은 지진 빈도, 지반 변형, 지열 특징의 온도 변화, 그리고 가스 배출을 추적해요. 그들은 경고 신호를 주시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슈퍼화산 분출이 너무 드물어서 경고 신호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폴란드와 그의 팀은 마지막 대규모 분출이 64만 년 전이었기 때문에 조만간 또 다른 분출이 있을 시기가 아니라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해요. 그들은 화산이 시간표를 따르지 않는다고 말하고 이는 기술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강조하지 않는 것은 옐로스톤의 주요 분출 사이의 간격이 짧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210만 년 전, 그 다음 130만 년 전, 그 다음 64만 년 전이었죠. 이 패턴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누구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보다 다음 분출에 더 가까이 있을지도 몰라요. 10. 화산 시간표에 대한 진실. 화산이 일정을 따르지 않는다는 공식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옐로스톤의 행동에는 우리가 더 활발한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하는 우려스러운 패턴이 있어요. 지반 변형, 증가된 지진 활동, 그리고 지열 특징의 변화는 모두 지표면 아래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요. 마그마 방은 현재 5%에서 15%만 녹아 있는데 이는 대규모 분출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50% 기준점보다 훨씬 낮아요. 하지만 지질학적 과정은 빠르게 가속될 수 있어요. 더 깊은 근원에서 새로운 마그마가 주입되면 이러한 비율이 빠르게 변할 수 있어요. 온도 상승은 기존 암석을 더 많이 녹일 수 있고요. 방의 구조적 변화는 분출에 필요한 기준점을 낮출 수 있어요. 특히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슈퍼분출을 촉발할 수 있는 모든 요인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관련된 지질학적 과정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우리의 모니터링 시스템은 정교하지만 우리가 추적하려는 힘에 비하면 여전히 상대적으로 원시적이에요. 11. 다른 슈퍼화산들. 전 세계적 위협. 옐로스톤이 대부분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전 세계의 다른 슈퍼화산들도 똑같이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어요. 7만 4천 년 전에 인류 문명을 거의 끝장냈던 인도네시아의 토바 슈퍼화산은 활동이 재개될 징후를 보이고 있어요. 뉴질랜드의 타우포는 여러 번의 슈퍼분출을 일으켰고 계속해서 지질학적 불안을 보이고 있죠. 캘리포니아의 롱밸리 칼데라는 수십 년 동안 증가된 지진 활동과 지반 변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비록 최근의 지질학적 역사에서 슈퍼분출을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슈퍼화산의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 서부를 황폐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일본의 아이라 칼데라는 가고시마만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본뿐만 아니라 전체 태평양 지역에 위협을 가하고 있어요. 그곳에서의 대규모 분출은 여러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쓰나미와 화산재 구름을 촉발할 수 있어요. 냉정한 현실은 이러한 슈퍼화산 중 어느 하나라도 거의 경고 없이 분출할 수 있으며 우리는 조직적인 전 세계적 대응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나사는 옐로스톤을 냉각하기 위한 이론적 접근법을 개발했지만 전 세계의 다른 슈퍼화산에 대해서는 비슷한 프로젝트가 고려되지 않고 있어요. 12. 결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사의 내부 관계자가 밝힌 내용은 우리 정부와 과학기관이 우리가 아는 문명을 끝낼 수 있는 위협을 인식하고 있지만 이 위협의 전체 범위를 대중과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폭로해요. 나사의 냉각 계획은 혁신적이지만 여전히 이론적이고 검증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행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릴 것이고 잠재적으로 막으려는 바로 그 재앙을 촉발할 수 있어요. 한편 전 세계의 다른 슈퍼화산들은 완화 계획이 전혀 개발되지 않은 채 비슷한 위협을 계속 가하고 있죠. 옐로스톤을 식히려는 나사의 비밀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슈퍼화산 위협에 대해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개입의 위험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에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대중에게 알려지지 말았어야 할 더 많은 비밀을 보려면 꼭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